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 신문에 중요한 기사가 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정부가 코레일과 함께 지난 7월에 철도산업 발전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적자 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서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전형적인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겨레가 입수한 워크숍 결과 보고 문건을 보면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 노선 운영 포기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코레일이 기존 문건에서 언급해온 민간 개방 대상 노선이 경의선, 일산선, 경전선, 정선선, 경북선, 진해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이렇게 8곳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업체 분리 같은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기관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노출됐지만은 적자 노선을 감축하고 운영을 포기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일치한 것입니다. 아니 그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간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민영화하겠다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 없다더니. 예. 물론 KTX 노선에 대한 민영화는 아닙니다만은 적자 노선 손댄다. 이거는 결국 전체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란 것이 철도 노조의 그간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코레일의 그 여객철도, 그러니까 화물철도가 아닌 여객철도 운영 가운데서 흑자를 내는 노선은요, KTX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코레일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 포기 노선을 어느 정도 추려 놓았습니다. 그 추려 놓은 것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셈인데요. 누적된 적자 탓에 코레일이 철도 운영을 포기하고 이 구간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간 업체가 적자 노선을 인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차선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금을 깎겠죠. 그렇죠. 적자 노선. 요금을 높이겠죠. 네. 적자 노선을 또 왔는데 뭐 무슨 기업이 말이죠. 뭐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합니까? 돈 벌려고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금을 올리겠죠. 네. 요금 인상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자, 한겨레 제목은 이렇습니다. 적자 노선 포기? 이건 민간 참여로 이어지고 이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비자에게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형적인 민영화 수순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1면과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좀 편집이 조금 아쉬운 것이요. 예. 제가 1면 기사를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예. 적자 노선 손떼기로 합의했다.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예. 우리 김영민 PD 설명을 들으면 예. 명쾌한데요. 3면의 제목을 예. 오히려 1면에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코레일은요, 이 KTX에서 번 돈으로 이런 적자 노선을 운영합니다. 적자 노선을 운영한다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어떤 발 역할을 철도가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자 노선 이어서 그럼 다 없애버리면은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노선에 대해서 KTX에서 돈 번 것을 갖다 투여를 하는 것. 이것은 철도 공사가 해야 할 공익적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돈이 하도 안 되니 이걸 민간에다 그냥 넘기겠다. 그걸 받아듣는 민간은 당연히 요금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 민영화의 모든 폐해가 고스란히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개념이 약한 권력은 네. 민영화를 무슨 아주 보물단지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부패한 권력은 모든 것을 민영화하려 한다라는 노암 촘스키 교수의 말도 있었죠. 진짜 보물단지인가 봐요. 자, 며칠 전 말이죠. 12월 11일자 한겨레 세상 읽기 칼럼을 보면은 정정훈 변호사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무관한 것이냐는 부분을 살펴보자. 논쟁은 주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우회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이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철도 노조 등이 우려하는 것은 KTX 사업의 분할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철도공사가 적자를 보전할 수 없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같은 이런 지역 적자 노선과 화물 운송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산업 민영화의 마중물이라는 비판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할을 시켜버립니다. 예. 코레일 본사의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지금은 KTX 수익을 100% 철도공사가 다 코레일이 다 먹는데. 네. 설립하느라 돈 들어가고. 예. 또 수익을 가져오지 못해서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적자 노선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요. 예. 또 경영이 더 악화되면 잘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회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안 한다지 않느냐 믿어라. 예. 안 한다는데 왜 파업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정략적 이유 때문에. 아니 저는 사고 체계와 네. 그 논리 수준이 예. 정말 심각하게 의심스러워요. 예. 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적자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수서발 KTX를 왜 자회사를 만들어 거기다가 운영을 맡기느냐. 지금처럼 코레일이 그냥 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든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든 다 그냥 이렇게 코레일이 맞는 것이 코레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굳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수익을 왜 나누려 하느냐. 이게 지금 철도노조의 문제제기입니다. 자, 철도노조의 주장을 오늘 한국일보가 1면에서
자세히 싣고 있는데요. 자, 수서발 KTX 자회사, 이 자회사와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출발시키는 KTX 노선의 80% 이상이 공유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쟁을 한다면요, 이 노선이 다른 이런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공익에 부합하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면은 어떤 노선으로 해서 특정 목적지까지 가십니다. 근데 네. 이쪽에 오시면은 또 다른 경로로 해서 저쪽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 노선의 80%가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서울역에서요, 평택까지 그 노선하고 또 수서에서 평택까지 그 사이만 다를 뿐이지 평택서부터 부산, 대구, 광주 가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니, 굳이 이럴 거면 왜 경쟁체제를 도입하느냐? 이게 바로 철도 노조의 지적입니다. 자, 경인선을 지금 서울 메트로와 그리고 코레일 전동차가 나란히 달리지만 누가 회사를 구분해서 지하철을 탑니까? 이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개곤연구위원회 지적인데요. 자, 이 코레일의 적자 상황을 고려한다면 또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무슨 흑막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코레일은요, 수서발 KTX와 서울역발 KTX의 차별화 전략은 신문과 이어폰을 제공하는 거, 특실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거, 겨우 이 정도입니다. 이어폰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요즘 다 이어폰 갖고 다녀요, 지금. 예. 자, 이런 지점을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수익 근거도 없이 이 노선의 80%나 공유되는 이런 서울역발 KTX, 수서발 KTX, 이걸 굳이 회사를 갈라가지고 이익을 반분하는, 그래서 코레일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레일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 순손실을 끼치는 것이 자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아니, 손해볼 일을 왜 해요 도대체. 자, 그걸 유식한 말로 배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배임입니다. 이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 이 한국일보 29면을 가보면은 권영숙 사회과학연구원 선임 연구원의 칼럼이 있습니다. 민영화에 얽힌 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인가? 아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코레일이 41%의 지분, 연기금 등이 59%의 지분을 갖는, 그러면서 코레일이 대표이사를 맡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하지만 그것이 민영화와 완전히 무관한 것인가? 아니다.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은 현재의 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른다. 코레일의 자회사든 뭐든 일단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이 회사는 수익률에 민감하게 되고, 연기금은 수익률이 낮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이사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의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이 곧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로 이어진 수많은 사례들을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연 수서발 KTX가 코레일의 만성적자 극복을 위한 혁신의 시작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유럽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 공기업 부분 매각으로 철도 적자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국회에서 나온 한 보고서 역시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은 5천억 이상의 경영 적자를 보게 된다고 한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 눈앞에 놓인 셈이다. 지금 남은 문제는 이 진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정부는 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뭐 좌철 자료 이미 뭐 다 예견된 그런 전망을 보면은 이 수서발 KTX 자회사 만드는 건 이건 뭐 자폭입니다. 마치 4대 강 사업을 보지 않습니까? 가는 길, 가는 물길 막아놓으면 물이 썩는다. 이건 일종의 진실을 떠나서 상식이죠. 근데 이 상식을 거스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뻔한 그 진실을 외면하고 역행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일 또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바로 한국일보의 논지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철도노조 철도노조 파업 관련한 소식 또 있습니다. 코레일이 철도 파업에 대응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정규 직원에게도 안전교육 100시간이 필요한 열차 차장 업무 얼마나 교육을 했을까요? 대체 인력 투입하면서 24시간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24시간만 교육받은 한국교통대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가 그젯밤에 참사가 있었던 거죠. 그젯밤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낀 상태로 출발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전동열차에도 교통대 학생이 차장 업무에 투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3일 동안 24시간의 교육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당은 15만 원 정도로 실습차 오거나 단기 계약 방식으로 고용한 인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했느냐. 파업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발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논조로 몰고 가더군요. 자, 그러나 그보다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저는 수익에 민감하게 되고 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민영화의 미래가 이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게 됩니다. 네. 민영화된 철도, 당연히 그 안전은 결국 잘해야 본전인 건데 여기에 돈을 많이 쓰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니 안전 요원 배치라든지 안전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받게 일로 해버린다면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이 참사 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것이요. 더 안타까운 것이 예. 코레일 측에서 이 학생들 이 단기 교육 시켜서 투입할 때 예. 노조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조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위험하다고. 예. 안전교육을 지금 100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단협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없이 그냥 24시간 교육하고 투입하니까 안 된다. 이런 예. 식의 대체 인력 투입은 위험하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예. 코레일이 괜찮다고 했어요. 예. 왜 괜찮다고 했겠습니까? 야, 이들 없어도 철도 잘 돌아가. 오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한겨레 신면을 가보겠습니다. 다른 소식인데요. 국내 최대 역사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역사연구회가 교학사 교과서 40쪽에 나오는 이야기 한국사 발해의 자취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서 이거 딴 책에서 퍼온 거다. 말 그대로 표절, 무단 전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2002년에 출판된 한국생활사박물관 6편 이 교양서적 43쪽의 문장을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자, 그 책에 등장하는 경상북도 경산시에는 영순 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발해가 멸망한 뒤 고려로 망명에 들어온 발해 유민의 후손이요 대조영 일가의 후예다. 그들은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 천여 년 전 그들의 조상은 전혀 다른 억양의 사투리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구절이 이겁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내용은 말이죠. 학계의 통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에 실리고 5년 뒤 한 논문에 소개됐을 뿐입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교학사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교과서는 결국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표절 의혹의 끝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궁에 빠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전남 장성군이 말이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태어났던 집을 복원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이 고향인 김황식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41대 국무총리를 지냈는데요. 자, 여기 승가 복원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3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본체와 사랑채 등 2개 건물을 보수해서 전시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 2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 마을 주민은 김황식 전 총리의 생가라고는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생가에는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 김황식 전 총리 집안은 다들 대단한 분들인데 왜 군에서 집까지 사서 복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장성군의 그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15.3%였습니다. 예. 뭐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장성군에서 뭐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김황식 전 총리가 뭐 대통령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총리를 했어도 잘했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잘했으면. 예. 도대체 이분 뭘 했죠? 4대강 사업을 하셨죠. 자기들은 잘한 거라고 하니 아마 업적이라면 4대강 사업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선일보 8면을 가보면 이와 연관된 맥락인지 싶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를 다 뽑아놓은 모양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내년에 당내 인사들을 먼저 경쟁시켜 본 다음 여의치 않을 경우 김황식 전 총리를 추대하는 이른바 선당 후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고위 당직자가 말한 것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설 만한 후보가 당내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띄워본 뒤 만일 호응이 없을 경우 김황식 전 총리를 최후의 카드로 내세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당 안에서는 지금 정몽준 의원, 이해훈 최고위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김황식 전 총리가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말이죠. 네, 두고 보면 안다. 두고 보면 안다. 뭐 나올 뜻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김황식 띄우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전남 장성군 군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일 텐데. 자, 오늘 경향신문 12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면서 부탁한 조영 청와대 행정관. 이 조영 행정관뿐 아니라요. 조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도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조영 행정관, 조이제 국장, 이 두 사람이 배후를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하도록 지시한 위선을 쫓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겨레 보도를 전해드렸죠. 예. 이 사람들끼리 그 문자 오간 시점으로부터 2시간 전에 이미 이 최모군의 관련한 개인정보가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고 그러기 보다 앞서서 2시간 전에 이렇게 이미 파악이 됐다?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조영, 조이제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변죽일까요? 계속 뭔가 팝업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랬잖아요. 예. 라인이 복수일 가능성이 있다. 예. 설마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이들이 연극을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예. 너무 비현실적 아닙니까? 예. 앞서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 또 조영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전 정권의 영포라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뭔가 구색이 좀 맞았어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김모 국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영, 조이제도 이거 사실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게 진짜 몸통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들을 앞세워서 감추려 했던 몸통은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들 다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전 진짜 짐작을 못 하겠어요. 짐작 못 하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정통 언론인 출신과 이른바 야매 출신이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 정통 언론인은 사실만 믿으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 시대를 살면서 짐작하는 것이 곧 사실이 되는 이런 참으로 이 비극적인 현실, 이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금 상상력을 더 발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짐작 저널리즘이 한 영역을 구축하겠어요? 모든 짐작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니 정말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 신드롬, 지금 대학가가 아주 들썩입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은 이런 현상이 왜 가능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일보는 폄하하기 급급하고 있고 중앙일보 역시 안녕들 하십니까? 와 같은 맥락의 이런 글 대자보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극소수의 목소리 이런 것과 거의 대칭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가가 이념 논란에 휩싸였다. 아니 이게 이렇게 볼 부분입니까? 중앙일보에 계신 분들은 안녕들 하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소수의 목소리도 당연히 소중하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목할 만한 주장인 것이냐? 이 제대로 된 언론인이라면 이거 감별을 못합니까? 이거 제목 대자보 한 장에 대학가 이념 논란 그 밑에 소제목으로 아니 대학생이 글을 올렸다는데 왜 노동당원 고대생 글이 촉발 이렇게 했습니까? 노동당원으로서 글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 당하고 연락도 안 한다면서요. 자, 순수한 대학생 입장에서 대자보를 쓴 게 아니라 노동당 차원에서 의견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문을 또 오늘 중앙일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색을 더 씌우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이 신드롬을 어떻게든 꺼보려는 이런 그 보수 언론의 행태를 보면은 아직까지 조중동은 조중동인 모양입니다. 중앙일보가 불을 끄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한 언론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 12월 철도노조 파업할 때 중앙일보가 중요한 특종 하나를 합니다. 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서울대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데 수도권 전철 파행 운행 때문에 면접시험에 늦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해서 결국 탈락했다. 이 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2년간의 소송 끝에 기사를 모두 내렸습니다. 그 기사는 허위 보도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국민일보 종교면을 가보면은 MBC 앞에 일군의 무리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는 사진이 실립니다. 일군의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랬던 모양인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써놨네요. 자, 이 앞에서 이영훈 목사가 PD 수첩의 방영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피켓을 보니까 PD 수첩 편파 방송 금지, 언론을 통한 교회 박해 금지, MBC는 교회 폄하 중단하라 이런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방영 금지를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방송될 MBC PD 수첩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조용기 목사의 재정비리 또 불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오늘 밤에 MBC PD 수첩을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이거 방영하지 말라고 어제는 사설로 오늘은 또 기사로 국민일보가 MBC를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MBC가 이것에서 압박으로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좀 초라하네요 보니까. 지금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5천여 명이 기도회를 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천 명입니까? 이 사진에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 MBC 앞이 인도 부분인 것 같은데 5천 명이 어떻게 모여요 이곳에? 이게 뭐 500명도 안 돼 보이는데요.
그리고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이 예. 교계 신문인가 보죠. 개신교계 신문이긴 한데 네. 예장 통합 같은 큰 교단에서는 네. 이단 옹호 언론으로 낙인이 박혀서 통일교하고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기사에도 5,000명이 모였다고 했고요. 예. 제목에 필리핀에 70억 구제한 것은 한 줄도 내지 않고 인용부호가 붙어 있어요. 예. 이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어제 집회한 측의 주장을 실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수천억 주면 한 70억은 어디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 내겠습니다. 그 기사 제목에 제가 이런 성경이 나온 말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예. 그건 저도 압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마당. 대학 곳곳에서 안녕하십니까? 신드롬이 퍼지는 상황. 새누리당에도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있긴 한데 그들은 왜 조용한 것일까? 그런데 어제 드디어 입을 열었으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민입니다. 오늘 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 시간 발표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약속을 했고 국민은 우리 새누리당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던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을 5천억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촉구합니다.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한방. 의뢰 선거 때 공약으로 한 번 쓰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공약으로 한 번 쓰고 입시 썼던 새누리당. 예기치 못한 목소리에 당황한 듯. 청년 비례대표들은 계속적으로 좀 극단적인 언행으로 이딴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함량이 좀 모자라는 그런 막말을 늘어놓고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에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 비례대표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대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학 학생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청년을 비례대표라고 뽑아놓고 그 철없는 발언에 대해서 청년 비례대표에 대한 어설픈 시행으로 국가 혼란을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깊은 반성을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학 학생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청년을 비례대표라며 뽑아놓고서는 그 같은 풍파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마땅히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비난할 때 나왔던 말들.